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군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한국 군들이 한 이 행동 때문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한 노인은 감격에 찬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레이튼입니다. 저는 해병대 소령이고 지금은 워싱턴 군사 아카데미에서 군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해병대에서 15년을 보낸 후 저는 좋은 군인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정말 세계 군악대 페스티벌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밴드 음악을 듣는 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큰 콘서트홀을 향해 비를 뚫고 운전하면서 투덜거렸습니다.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제 나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진짜 군인은 전쟁터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무대에서 음악 연주하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같이 학생들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전쟁은 무기와 전술에 관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장식일 뿐이죠. 저는 이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랬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생인 제이슨 하워드 대위가 차 안에서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선생님, 제이슨이 자리에서 거의 뛰어오를 듯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군악대가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지? 작은 나라잖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군대도 없을 텐데. 제이슨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선생님의 오해입니다. 저는 작년에 한국 군대와 함께 훈련했어요. 그들은 정말 놀라워요. 싸움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절대 잊지 않아요. 저는 전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요. 제게 모든 군악대는 똑같았어요. 그냥 화려한 제복을 입은 음악가들이 지루한 행진곡을 연주하는 것. 진짜 군사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붐볐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장교들이 우산 아래서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색색깔의 제복이 코트 아래로 보였어요. 좋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온 세계가 이 서커스를 보러 왔네요. 제이슨은 제 말을 듣지 않은 척했어요. 그는 너무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안에서 콘서트홀은 꽉 차 있었어요. 조명은 밝았고 무대는 전 세계의 국기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영국 밴드가 먼저 공연했어요. 그들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나왔어요. 각 공연 후에 저는 예의 바르게 박수를 쳤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휴식 시간에 제이슨에게 속삭였어요. 한국 밴드가 다음이에요. 그는 속삭여 대답했습니다. 그냥 기다려보세요. 제발, 선생님. 저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좋아요. 공연 하나 더,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제이슨이 왜 그렇게 흥분했는지 궁금해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무대에 걸어 나왔어요. 바로 저는 그들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제복은 깔끔하고 완벽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다른 공연자들에게서 보지 못했던 것, 제 관심을 끄는 결단력과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밴드 단원들이 모두 관객석에 앉아 있는 한 노인을 향해 돌아섰어요. 마치 하나처럼 그들은 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서부터 완전히 존경스러운 절이었어요. 관객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도 숨을 참았어요. 저분이 누구세요? 저는 갑자기 관심이 생겨 제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이세요. 제이슨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그는 72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싸웠어요. 인천 상륙 작전 중에 그는 심하게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6명의 한국 민간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가 한 일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 노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한국 군인들에게 작은 경례를 보낼 때 떨렸습니다. 제 가슴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미국 노인과 젊은 한국인들 사이의 이 단순한 순간을 지켜보면서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그를 기억했어요. 그들은 그를 기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군사력에는 무기와 전술 이상의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기억하는 것, 희생을 기리는 것에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시계를 확인하지 않고 더 이상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자리에 다시 편안히 앉았어요. 저는 이 한국 군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밝고 맑게 밝았어요. 비는 그쳤지만 제이슨과 제가 두 번째 날 공연을 위해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여전히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노병에게 절하는 한국 군인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군악대가 공연해요. 제이슨이 우리가 건물 안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몇 달 동안 연습해왔다고 들었어요. 콘서트홀은 어제보다 더 붐볐습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군 장교들이 모든 좌석을 채웠어요. 우리가 자리를 찾는 동안 한 키 큰 중국 장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반짝이는 메달이 달린 완벽하게 다려진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리 웨이 중위입니다. 그는 딱딱한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정치 장교입니다. 마이클 레이튼 소령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쪽은 제이슨 하워드 대위입니다. 리 웨이는 그의 인상적인 키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것을 보실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5000년 중국 문화의 전시를요. 다른 어떤 군악대도 비교할 수 없죠.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모든 나라는 자기 군대를 자랑스러워했죠. 한국 공연 보셨나요? 제이슨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리 웨이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네. 꽤 화려했죠.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저 중국 문화를 복사할 뿐이에요. 그들에겐 독창적인 것이 없죠. 제 옆에서 제이슨이 긴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경고하듯 그의 팔에 손을 올렸어요. 특히 한국은요. 리 웨이는 제이슨의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만의 정체성 없는 추종자일 뿐이에요. 하루는 중국을 모방하고 다음 날은 미국을 모방하죠. 자기들만의 전통이 없어요. 이제 저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제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리 웨이의 태도는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한국 군인들이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그들은 모든 말을 들었을 텐데도 얼굴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있을 연주를 위해 악기를 준비하는데 집중하며 차분함을 유지했어요.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할 거예요. 제이슨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중국 공연은 말 그대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밝은 빨간색 제복을 입은 공연자들이 무대로 행진에 들어오는 동안 거대한 북들이 울렸어요. 그들은 음악 사이사이에 검을 휘두르고 무술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인정해야 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연 중에 리 웨이가 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저 무술적인 움직임 보이시나요? 수천 년의 전통이에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국 밴드가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큰 박수를 쳤습니다. 리 웨이는 만족해 보였어요. 그게 군사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공연 전에 짧은 휴식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이 조용히 악기를 세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고 모든 것을 신중하게 확인했어요. 낭비되는 동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엘리트 군사부대가 임무를 준비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했어요. 차분하고 집중되어 있고 정확하게요. 리 웨이는 여전히 근처에 있는 장교들 그룹에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서양 악기, 서양 음악 그게 이런 작은 나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전부예요. 독창성이 없죠. 한국 군인들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장교의 눈에서 짧은 반짝임을 보았어요. 분노가 아니라 그저 결이었습니다. 제이슨이 강태우 소령이라고 알려준 그들의 지도자는 그저 제복을 바로 하고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제이슨이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더 똑바로 앉았어요. 무엇이 오든 저는 갑자기 그것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제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고 느꼈어요. 오늘 이 한국 군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은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제 심장은 기대감에 조금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빈 무대에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고 깊고 강력한 북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한국 군악대의 공연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저는 바로 박수를 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앉아서 제가 본 것에 놀라기만 했어요. 그들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전통 한국 악기들이 현대 서양 악기들과 함께 연주되었어요. 깔끔한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화려한 전통 한국 옷을 입은 다른 이들과 나란히 공연했습니다. 한순간에는 완벽한 군악 행진곡을 연주하다가 다음 순간에는 수천 년 된 것처럼 들리는 음악으로 부드럽게 전환했어요. 놀랍죠, 맞죠? 제이슨이 제 놀란 얼굴을 보며 웃으면서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놀라움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완벽했어요. 음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모든 발걸음의 규율, 그들 눈에 담긴 자부심까지요.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 웨이조차도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비록 그는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요. 그는 지켜보는 동안 팔을 가슴에 꽉 교차시켰습니다. 모든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다과를 위해 큰 리셉션 룸으로 이동했어요. 다양한 국가의 군 장교들이 서로의 공연을 축하하며 어울렸습니다. 분위기는 친근하고 편안했어요. 저는 한국 군인들을 찾기 위해 군중 속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제가 그들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찾기 전에 저는 리 웨이의 큰 목소리가 잡담 소리를 뚫고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공연은 화려했죠. 네, 하지만 그건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그는 장교들 그룹에게 발표했어요. 실제 전투에서는 중국 군대만이 우세할 겁니다. 방은 더 조용해졌어요. 몇몇 사람들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 장교들이 방 건너편에 서서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강소령의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되었지만 저는 그의 등이 아주 조금 더 꼿꼿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충분해. 저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뭔가 말하기 전에 제이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국 군사 역사를 공부해 보셨나요, 리중이님? 제이슨이 존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의 그들의 성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리 웨이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베트남은 고대 역사예요. 이라크에서의 그들의 평화 유지 임무는요? 제이슨이 계속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의료 지원 작전은요?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슨이 일어서서 자랑스러웠지만 커져가는 긴장감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전쟁은 멋진 춤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리 웨이가 얼굴을 붉히며 쏘아붙였습니다. 제이슨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군대는 단지 싸우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왜 싸우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은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방은 고요해졌어요. 이제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리 웨이는 불편해 보였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때 강태우 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리 웨이와 달리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렸어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훈련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방어적인 태도도 없었어요. 오직 조용한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저는 팔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 리셉션 룸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는지 보기 위해 고개를 돌렸어요. 로버트 앤더슨,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는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움직였고 나이로 등이 구부러져 있었어요. 그의 제복 재킷은 그의 마른 체격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고 그가 걸을 때 부드럽게 짤랑거리는 메달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연약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맑고 밝았고 방을 살펴보았어요. 강소령이 그를 보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령은 즉시 앞으로 걸어갔고 방에 있는 모든 한국 군인들이 하나처럼 움직여 그 뒤에 줄을 섰어요. 그들은 앤더슨에게 다가가 깊이 절했습니다. 제가 전날 밤에 본 것과 같은 존경스러운 절이었어요. 선생님, 강소령이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설 수 있습니다. 72년 전 우리나라에서 보여주신 용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참 전 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의 손은 강의 손을 잡기 위해 뻗을 때 떨렸습니다. 저는 단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앤더슨이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기억되다니. 그는 문장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방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얼굴에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심지어 리 웨이도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표정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15년의 군 복무 동안 저는 그런 순수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이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왔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명료함으로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주 많이 틀렸습니다. 리셉션 홀의 침묵은 너무 완벽해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모두가 한국 군인들이 미국 노참 전용사를 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다시 말했어요. 앤더슨 선생님을 위해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밴드 단원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음악의 선물이에요. 한국 군인들은 재빨리 반원 형태로 정렬했습니다. 몇몇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전통 한국 악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트럼펫이나 클라리넷 같은 익숙한 서양 악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려는 거죠? 저는 제이슨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지켜보세요. 그는 아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강소령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두 곡을 연주하겠습니다만 한국적인 터치를 더했어요. 첫 음이 공기를 채웠고 저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멜로디를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이 버전은
제가 이전에 들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제이슨이 그 이상한 현악기가 가야금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익숙한 선율과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감동적이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는 앤더슨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은 모두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가사와 함께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그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음악이 불어나 방의 구석구석을 채웠어요. 저는 제 눈도 눈물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시간과 문화를 가로지르는 달이었습니다. 72년을 뛰어넘는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 방에는 마른 눈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밴드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컨트리 로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긴 대나무 피리로 시작했는데 그 소리는 너무나 순수하고 외로워서 모든 군인의 향수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중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장교들이 모두 함께 서서 같은 음악에 감동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제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가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더 깊은 무언가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앤더슨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어요. 제가 싸웠던 것은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유를 너무 아름답게 꽃피웠어요. 저도 눈물을 닦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 가르침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군사적 힘은 무기와 전술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수적인 무언가를 놓쳤어요. 한국 군인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무언가를요. 군대는 단지 싸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함께 오는 책임에 관한 것이었어요. 음악이 끝나자 저는 리 웨이가 한국 군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는 강소령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드립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너무 오만했습니다. 강소령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리 웨이는 그것을 잡고 악수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해요. 강소령이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아카데미로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어요. 제이슨이 밤을 운전해가는 동안 가로등 불빛이 앞유리를 가로질러 번쩍였습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보고 느꼈던 모든 것에 대해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조용하시네요. 선생님, 제이슨이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 가르침을 바꿔야겠어. 저는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제이슨이 물었지만 그의 미소로 보아 그는 이미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군사적 힘이 무기와 전술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왔어요. 저는 우리 위에 어두운 하늘에 나타나는 별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제이슨을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진정한 군사적 힘은 신뢰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를 기억하는 것에서요. 오늘 한국 군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요. 제이슨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제가 작년에 그들과 훈련했을 때 느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절대 잊지 않아요. 그것이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죠. 아카데미 건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창문은 따뜻한 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 만나게 될 모든 젊은 생도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위대한 군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전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미래의 군인들이요. 내일 수업은 다를 거예요.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생들 앞에 섰어요. 30명의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공책은 펼쳐져 있었고, 펜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저는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위대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장 큰 총이나 최고의 전략을 가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 군악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연, 노참 전 용사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를 위해 연주한 아름다운 음악에 대해 설명했어요. 저는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것을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한국 군인들은 제가 잊고 있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힘은 그의 무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전에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복무를 통해 그 희생을 기리는 것에 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제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 시스템과 전투 전술에 관한 제 평소의 강의와는 매우 달랐어요. 선생님, 한생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군대에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감정이 전투에서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바른 감정은 우리를 약하게 하지 않고 더 강하게 만들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감사함, 존경, 명예. 그것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목적을 부여해주죠. 수업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제 책상 위에 기다리고 있는 소포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반송 주소가 없는 단순한 갈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어요. 안에는 산 풍경이 손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전통 한국 부채가 있었습니다. 쪽지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군인의 의무가 전장을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 군악대로부터 존경을 담아 저는 부채를 펼쳐 그 장인 정신을 감상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매일 볼 수 있는 책상 위에 그것을 놓았어요. 제가 배운 교훈의 기억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기동이나 무기 사양에 집중하는 대신 저는 용기, 희생, 그리고 기억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군사적 우수성이 단지 싸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인격과 마음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제 전화가 제이슨의 메시지로 울렸어요. 강소령님이 우리를 다음 여름의 합동훈련 연습을 위해 한국에 초대하셨어요. 관심 있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배울 것이 아직 많아요. 저는 책상 위에 한국 부채를 보면서 하나의 공연이 어떻게 제 전체 관점을 바꾸었는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군대에서 15년을 보낸 후 저는 군인으로서 중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군악대는 진정한 전사는 용기를 가지고 싸울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교훈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세대의 군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전에 이 교훈을 배운 것에 감사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